굿모닝. 오늘은 벨카라 공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14분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그 호수를 끼고 뭐 이것도 다 비치라고 그래요. 호수를 끼고 비치가 쫙 있고 동네공원이에요. 동네공원. 이렇게 캐나다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2시간 정도만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중국 정도, 대만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딱 그냥 가끔 머리 식히로 쫙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희한한 게요, 동남아의 이 숲을 속을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되게 말랐죠. 개들도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나무들 보면 한국에 이런 나무가 있으면 천연기념물이 될 텐데. 정말 캐나다는 자연환경 하나만큼은 복받은 나라예요. 여기는 이게 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한국형 호수네요. 사이즈가. 호수 주변으로 한 바퀴 쭉 걷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한 바퀴 쭉 걸어 다니면 조용하다. 저기 저 사람 저기서 뭐 물놀이를 하는데. 물도 깨끗하잖아요. 호수가 무지하게 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지않아요, 그죠? 아침에 이런 데서 맨발 걷기 하면 딱 좋겠다. 요즘 한국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미세먼지 비슷한 것도 없죠. 그리고 비를 맞아도 됩니다. 여기는 산성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거의 직각으로만 내리잖아요. 정확히 90도로 다 착하게. 그러니까 나무들이 저렇게 쪽쪽 뻗어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거세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 쫙 돌면 참 좋겠네. 저기 지금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던데, 저 길로. 이렇게 보면 저 사이길로 트레일이 있거든요. 한 바퀴 쭉. 한 2시간은 걸리겠다, 한 바퀴 돌면.
당연히 여기 오면 캐나다가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은 한국이 확실히 선진국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선진국이죠. 거의 모든 분야, 딱 두 분야 빼놓고 거의 모든 분야. 뭐 말해보세요. 예술 분야, 문화, 한국의 옷, 화장품, 먹는 거, K푸드, 노래, 음악. 요즘 FM 방송 이렇게 듣고 오잖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면 광화문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BTS 공연하는 얘기. 음악도 그렇고 뭐 하나 안 빠지잖아요. 요즘 한국이. 정말 언제부터 한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정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한국에 또 방산, 비행기도 수출하고, 전투기, 그 다음 뭐 자주포, 이런 포도 수출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일광욕을, 햇볕을 쐬고 있는 그 기분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물론 저 물은 따뜻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휴, 수영을 하시네 할머니가. 물이 워낙 깨끗하니까. 하여간 한국이 의료 분야도 그렇고 뭐 정말 뭐 세계적이잖아요. 모든 분야가.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어쩌다 한국이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꿈만 같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우리 지금 50 넘어가신 분들,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외국 영화 배우, 그다음에 외국 가수 그 이름 외웠고, 가요보다 팝송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팝송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라디오 방송 채널도 보면 팝송 틀어주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가요가 워낙 대세여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화도 미국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스크린 쿼터제, 뭐 국산 영화 지킨다고. 그만큼 이제 미국 영화가 대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산이 별로 힘을 못 썼어 옛날에는. 그만큼 한국 거가 별 볼 일이 없었고, 담배도 어디 저 외국 갔다 오면은 양담배 한 보루 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불법이었죠. 양담배 피우는 거 옛날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교육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교육의 진심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국이 이렇게 일어선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서양 문물의 문을 먼저 연 것은 일본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일본은 주춤했죠. 그 사이에 한국이 훨씬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죠. 지금도 초등학교 학생이 유학을 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꼬맹이들이 혼자 유학을 온다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합니다. 지금도 뭐 이런저런 말은 많지만 뭐 대치동에서 늦게까지 뭐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교육의 진심인 그것만큼은 높이 평가를 해야죠. 부모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전념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어 교육에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을 서둘러 도입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규 학교 과목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유아원,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를 대부분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제력이 조금 되는 사람들서부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런 총수의 자제들 2세, 3세들은 전부 다 글로벌 인재가 되었잖아요. 영어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인재가 되어서 세계적인 경영자가 된 거죠. 그게 또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은 현실적으로 헝그리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북한하고 이렇게 지금 긴장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도 지금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잖아요. 이게 가능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그 현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 캐나다처럼 캐나다는 이 큰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국방력은 한국만도 훨씬 못하죠. 미국 믿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발전을 기약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한국은 그런 긴장감이 현실적으로 4대 강국에 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고 심지어 북한을 바로 앞에다 두고 그런 그 초긴장 늘 전쟁의 그런 그 위험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린 평생을.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고 우리나라도 또 그에 상응하는 무기 개발을 서둘러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가 된 거잖아요. 감히 상상이나 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비행기도 수출하고 뭐 장갑차니 뭐 탱크 이런 거 다 수출하고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상상이나 가는 얘기냐고요. 이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를 역사를 바꾸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날씨 하지만 날씨 한국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죠. 캐나다 밴쿠버 뭐 좋죠.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좋죠. 왜냐면 겨울이 춥지 않고 여름이 덥지 않고 자연재해가 여기 거의 없습니다. 이 밴쿠버는 특히. 그러니까 나무들 봐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착하게 생겼잖아. 우리나라 소나무하고는 영 다르잖아요. 그만큼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없고 날씨가 되게 온화합니다. 밴쿠버는. 사람들도 착해. 날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예요. 밴쿠버는 자연 지하 자원들 많고 뭐 기름도 나고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죠. 전쟁에 대한 위험 지금까지는 그런 걱정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많이 가진 나라예요. 많이 가진 나라다 보니까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어. 사는 게 그게 좋으냐고요?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요. 이 나라는 거꾸로. 왜? 가진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냥 부모 잘 만나면 그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해. 여러분 저 한국 여자들이 캐나다 영어 선생들 많죠. 우리나라 학원에 가끔 보면 그 캐나다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분들 많이 계시죠. 덩치는 막 산더미만 해도 전부 다 한국 여자한테 잡혀 살잖아요. 엄청 착합니다. 안 착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전쟁의 위험도 없고 학비도 공짜, 의료보험 없고 그냥 저 병원비도 공짜. 뭐 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반듯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조업도 뭐 거의 꽝이고 다 수입해서 쓰고 원자재 수출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부자 부모 만나가지고 남겨준 재산 그거 갖고 쓰는 뭐 그런 격이죠. 말하자면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고 또 날씨도 안 좋잖아. 한국 날씨 일반적으로는 꼭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거 다 있잖아. 태풍, 뭐 폭설, 한파, 찜통더위, 그다음 뭐 또 건조할 땐 또 얼마나 건조해.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뭐 태풍, 아유 참 뭐 없는 게 없어. 그 조그만 나라에 1년 내내 뭐 없는 게 없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한국이. 부자 나라도 아닌데 반팔, 긴팔, 뭐 파카 그거 다 갈아입으려면 옷값도 많이 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걸 대비해 가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여건이 악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집니다. 경쟁이 심하고 그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부지런하고
여기 교포들이 오래 살다가 한국에 이렇게 딱 가보면요, 정신없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막 팔딱팔딱 하는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요, 저녁 6시, 7시만 돼봐야 해 떨어지고 그러면 가게도 거의 다 닫고 정막강산입니다. 조용해갖고, 응? 가끔은 좋지만, 아유, 한국에서 막 밤 1시, 2시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여기서 7시 정도만 되고 조용해가지고 아무 데도 갈 데 없고 그러고 한번 살아봐요. 그게 사는 건가? 그런 에너지가,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기가 셉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가 세. 어우, 그럼요. 악착 같고 기가 세지. 지구는 못 살고.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요.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물어뜯고 끝까지 싸우고 그런 거 있잖아. 데모하고 될 때까지. 예. 그 1등 정신이 또 있잖아요. 2등을 용납을 못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1등 명품을 못 가지면 짝퉁이라도 가져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정신, 기어이 나는 이기고야 만다,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사는 건 좀 피곤한데요, 사실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고 다 나쁠 수는 없어. 사실은 그래.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한국 사람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애썼다, 고생했다. 예. 마구마구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 분야 빼고는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이다. 그 두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첫째, 정치. 정치는 진짜 많이 낙후됐죠, 그죠? 일단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잘못된 것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게 정직해야. 기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정치가들이 그렇게 정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조금 더 정도가 심해. 거기야 후진국 가면 더 심하지. 그러니까 이 정치에 있어서 얼만큼 정직성이 있느냐가,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는 척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정치는 아직 좀 멀은 것 같다. 좀 멀은 것 같다. 두 번째 낙후된 분야가 어떤 분야면,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선 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를 쓰는데 방향이 시대를 못 쫓아가. 시대를 못 쫓아가.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해. 정답 찾는 교육.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답이 항상 새로운 정답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이 아니죠. 이런 다양한 답들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답은 하나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것도 과거에 만들어진 강력한 믿음, 그걸 가지고 그거 찍기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외국으로 보내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내잖아. 이렇게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내에서 그냥 교육도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민사고와 같은 그런 그 사립학교들을 마음대로 짓게끔 만들어 주면
그런 자유 경쟁 속에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럼 공립학교도 발전한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보니까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공부에 지금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야. 그래서 이 시대를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이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좀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요. 예. 얼마 전에는 그 미술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국내 미술계도 그렇대요. 국내 대학을 나와서 일찌감치 미국이나 이런 그 서양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뭐 예고를 준비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것도 입시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자꾸 획일화가 되잖아요. 예? 사실 미술 같은 게 그 획일화가 되면 그거 불행한 거거든. 그죠? 근데 자꾸 획일화를 시키고 점수화를 시키니까 그런 창조적인 인재들이 미술에도 심지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건데,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는 있어요. 깨닫고는 있고, 그러면 또 언젠가는 저는 또 정치는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 표씩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깨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교육은 그나마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경제력이 된 사람은 외국 나와서 공부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뭐 국내에서 대안학교라든가 뭐 이런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정치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한 표씩.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한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다. 3, 4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엊그제 같은, 정말 다 기억나는 그런 그렇게 옛날이 아닌데, 야, 그때에 비해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이런 나라가 없는 거지. 캐나다는 캐나다 나름대로 이렇게 뭐 부러운 거 있지만, 이까지 부러운 거는 가끔 뭐 여행 와서 한번 즐기면 되는 거고, 이런 거로 이제 자꾸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거 본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점이 많다. 우리의 척박함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부모 잘 만나서 여유로운 사람 절대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나라인데 세상의 모든 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발전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 추구인데,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불행하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별로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잘 살게 됐고, 뭐하러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정신교육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정신교육. 그 정신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늘 행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오쌤이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 자신이 기특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를 자꾸 밑으로 내리고,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죠? 늘 좋은 점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저분 참 멋지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책 한 권 들고 와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좋네. 여기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아침 운동 겸 데이트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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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